지금 배경음악 나오고 있나? 오케이. 슛 들어간다고? 오케이.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항공 테디 뉴스 앵커 테디슨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뉴스를 내보내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자, 첫 번째 소식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한항공 소식입니다. 대한항공이 11월부터 하와이를 다시 운항 재개한다고 합니다. 하와이와 괌같이 미국령에 소속된 휴양지들이 하나 둘 하늘길이 열리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휴가를 떠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네가 가라 하와이. 니 죽고 싶나? 죄송합니다. 11월부터 주 3회 일정을 계획하고 있다고 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운항이 중단된 지 1년 7개월 만이라고 합니다. 지정된 병원에서 음성 확인서를 받게 되면 도착해서도 자가격리가 면제되고 한국으로 다시 입국해서도 면제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말 12월부터는 주 5회로 운항 횟수가 늘어간다고 하니 위드 코로나와 함께 더 큰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하와이에 가서 모히또 한잔 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대한항공이 화물 운송으로 인해 흑자를 역대 최고 흑자를 기록했다는 기사입니다. 이래서 FSC 대한민국 대한항공이구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항공 화물로 인해서 3분기 흑자 전환에 성공했고요. 실적은 역대 최고치를 웃돌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항공 화물 운임 요금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더 큰 호실적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실제 대한항공이 기존에 운항하고 있었던 총 23대의 화물 항공기에 더불어서 16대의 여객기를 화물기로 전환하면서 이런 호실적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 합니다. 역시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 빠른 선제 대응은 새로운 기회를 만든다는 거 알고 계시겠죠? 아시아나항공 또한 화물기 운용을 통해서 어려운 시기에 흑자를 달성할 수 있었고 제주항공 또한 얼마 전 8월 한 달간 577톤이라는 역대 최대 화물 운송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로써 여객 수요는 현재는 적지만 화물 운송 수요로 인해 항공사들이 버틸 수 있을 것이고 또 앞으로 위드 코로나의 수요 급증과 함께 치고 올라갈 항공업계의 회복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아시아나항공, 제 고향의 소식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이 무려 18년 만에 괌 취항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위드 코로나로 인한 기대감이고요. 지난 15일 국토부로부터 승인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아시아나항공은 11월부터 괌에 재취항이 가능합니다. 현재는 대한항공 티웨이, 진에어가 운항하고 있지만 아시아나항공까지 괌 시장에 뛰어들면서 많은 항공사들이 이 트래블 버블을 앞두고 정말 사활을 걸고 있구나라는 걸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기존의 아시아나항공은 괌 대신 사이판에 집중적으로 운항했었는데 이번에 괌까지 어떤 스코프를 확대시키면서 앞으로 또 다른 좋은 수요를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기쁜 소식이죠. 올 8월 달에 인천국제공항에 국제선 이용객 수가 30만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아니 나도 해외여행 너무 가고 싶은데 지금 누가 다 가고 있는지 너무 궁금하네. 저도 다녀와도 될까요? 어디 가지? 자, 그리고 국내 항공사들의 8월부터 9월에 운항 허가가 굉장히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자세한 거 알아보면요. 아시아나항공이 인천 괌 노선, 제주항공이 인천, 홍콩, 가오슝, 마카오, 타이베이, 칭다오, 옌타이, 옌지, 치앙마이, 방콕, 세부, 클락, 보홀. 장난 아닌데요. 제주항공이 진짜 꽉 잡고 있네요. 부산, 싱가포르, 방콕, 괌, 사이판, 세부. 제주항공이 갓제주인가 역시. 티웨이 항공이 부산, 홍콩, 진에어가 인천, 마카오. 와, 저 홍콩, 마카오 갈 수 있겠네요. 그러면 여행 너무 가고 싶다 진짜. 앞으로 위드 코로나와 함께 엄청난 여행 수요를 공급해 줄 수 있는 이 노선들이 생겼으니 아마 폭발적인 이 회복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거라 감히 한번 예상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말레이시아로부터 기업 결합 승인을 받았다고 합니다. 9월 9일자로 승인이 났다라는 기사가 나왔었죠. 하지만 일각에서는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의 M&A 인수합병이 올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전망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총 14국에서 총 9곳의 승인을 현재 받지 못했기 때문에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고 이는 올해 안에는 조금 불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부정적인 여론이 팽배합니다. 아무래도 그 이유가 두 항공사가 합병되었을 경우 특정 노선의 독점화, 항공권 가격 상승과 같이 어떤 공정한 시장 경제를 해칠 우려가 있다라는 우려의 목소리 때문에 계속 늦춰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이 두 개 큰 덩치 규모의 항공사가 합병이 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대가족이 만나야 되는데 이걸 하나로 만들기가 쉽겠습니까? 서류 작업만 해도 말도 안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최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아빠로부터 탈퇴했다고 합니다. 아빠가 뭐냐면요, 아시아 태평양 항공협회 AAPA입니다. 제가 아빠는 농담을 했고요. 이 협회로부터 탈퇴를 했고 현재 국제항공운송협회죠, IATA는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국제 업무 및 협력 채널을 유지해 나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협회에 가입하고 유지하는 것 또한 비용이 꽤 많이 들 것이고 여기에서 오는 혜택이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크게 없다 보니 탈퇴를 결정하지 않았을까라고 예상해 봅니다. 자, LCC 항공사들이 10월에 무급휴직 신청을 완료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고용 불안이 커지는 건 사실인데요. 무급휴직을 전환했을 때는 월 임금의 50%를 지급받게 된다고 하고요. 300만 원의 월급을 가정했을 때 50%, 150만 원이라고 하면 현재 최저임금 수준에도 못 미치는 것이 현실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현직에서 좀 종사하고 있어 고통을 분담하고 있는 이런 현직 승무원들을 생각하면 사실 마음이 무겁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안 좋습니다. 그리고 LCC 상장회사 항공사들 기준으로요, 작년 상반기보다 올해 상반기에 6에서 7% 임직원 수가 줄었다고 하고요. 자진 퇴사를 했겠죠. 그리고 지금은 하반기로 가고 있으니 사실 6, 7% 넘어서 10% 이상 어떤 해고 혹은 자진 퇴사를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된다면 지금 너무 힘든 상황이지만 채용이 다시 시작됐을 때 항공기가 반납되거나 어떤 문제가 없다면요, 훨씬 더 많은 신입사원을 뽑을 어떤 희망적인 것이지만 이면에는 너무 아픈 내용이니 기뻐하지만은 않겠습니다. 자, 그리고 항공업계가 위드 코로나로 인해서 기지개를 펴고 있다. 기지개. 항공사들이 괌 사이판 같은 휴양지 노선과 더불어서 여기저기 지금 취양 엄청 열띤 경쟁을 띄고 있죠. 특히 LCC 항공사들은 국제선 노선을 이용할 승객들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열심히 공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티웨이 항공의 경우에는 괌에 있는 정부 관광청과 함께 협력해가지고 프로모션도 진행한다고 하니까요. 또 휴양지 이외에도 캐나다와 유럽과 같은 곳에서도 어떤 빗장을 열고 있으니까 정말 희소식이지 않을까. 너무 오랜만에 들려오는, 저 진짜 떠날 거예요. 여러분들 가고 싶어요. 여행. 우리나라 정부도 결국에는 위드 코로나를 선택했고요. 다른 나라들 또한 순차적으로 따라올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일상에 있어 제약은 존재하겠지만 그 일상과 아주 가까운 날로 돌아갈 날은 얼마 남지 않았다. 또 티웨이 항공이 본사를 대구로 옮긴다라는 의견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기획이나 어떤 안이 나온 건 아니다라고 티웨이 항공 측에서는 이야기를 했지만요. 대구의 경북 통합 신공항을 건설하고자 하는 어떤 대구시와 경북 지자체 그리고 항공사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기사에 언급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에어 부산처럼 서울엔 있지만 어떤 주둔지는 부산에 두는, 대구에 두는 이런 전략으로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한데 사실 또 큰 규모를 옮기는 게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스타항공 소식입니다. 지난 17일 서울 회생법원에서 경영 정상화 방안이 담긴 회생 계획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이때 항공기 활용 계획에서는 맥스 8 있죠. 보잉 737 맥스. 참 말도 많고 썽도 많고 요것 때문에 이스타항공이 정말 많이 타격 입었는데요. 해당 항공기의 운항은 사실상 포기한다고 합니다. 사실 당시에 그 맥스기와 관련해서 사고로 정말 떠들썩했는데 결국에는 이스타항공이 포기하게 됐네요. 국내 최초로 시도했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선택이 독이 됐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 학생들도 이스타항공에 많이 재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조속히 이스타항공이 경영 정상화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운항 재개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하니까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기대되는 항공사 에어프리미어에 대한 소식입니다. 사모 투자펀드 운용사 JC 파트너스가 약 650여 원의 투자를
곧 마칠 계획이라고 합니다. 투자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항공업계 회복을 대비해서 약 550억 원을 추가 투자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보잉 787 드림라이너 2호기 3호기의 도입이 큰 무리 없이 진행될 것 같고요. 실제로 현재 미국에서 도색 완료 후에 안전 테스트 검사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도 급여를 받는 부분에서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 한동안 운영을 이어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탑승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90% 이상이 넓고 편안한 좌석에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손꼽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저도 40명의 학생들과 함께 에어프레미아 체험비행 다녀왔는데요. 사실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다시 승무원이 되고 싶다. 근데 그냥 승무원 말고 거기에 사무장 되고 싶다라는 상상을 조금 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에어프레미아가 정말 잘 됐으면 하는 바람, 사심 있습니다. 잘 되세요. 에어프레미아. 그리고 나비테어와 여객 서비스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예약 발권 시스템이 대폭 업그레이드 된다고 합니다. 내년 2분기에는 미국 취항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한번 좋은 소식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FSC 대한항공 아시아나는 계속 흑자리 내고 LCC 항공사들은 계속 적자가 돼서 양극화가 심화된다라는 뉴스 기사가 요즘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속에서 근무하고 있는 임직원들도 어떤 처우나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 게 사실일 텐데 개인적으로는 빠르게 위드 코로나로 인해서 항공사들이 정상적인 경영 궤도에 올라가서 모두가 웃으면서 근무하고 비행하고 또 우리 학생들 또한 어떤 채용의 기회가 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렸고요. 앞으로도 종종 테디 항공뉴스와 함께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